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대형 수송 헬리콥터 CH-53 시스텔리온 헬리콥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60년도부터 개발이 되었는데 현재 60년 동안 장수하는 헬리콥터 시스텔리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CH-53 시스텔리온은 미국의 시코스키사가 개발을 한 헬리콥터예요. 요게 말 자체가 바다의 종마다 시스텔리온이다. 처음부터 앞에 C를 붙인 거예요. 이건 뭐 만전무장을 한 미 해병대원들을 공중기동 상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절한 헬리콥터인 거죠. 베트남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어났던 모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워낙 유명하고 오래됐고 그동안 기체 결함이나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운용하는 부대는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운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헬리콥터예요. 근데 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 해병대가 61년 1월 27일에 XC-142라는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합니다. 육해공군이 달라붙게 되는데 서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설계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미 해병대는 거기서 빠집니다. 야, 나 우리 안 해, 이거. 야, 우리는 상륙하고 이거 긴급하게 써야 되고 정비도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니네들 육군, 해군, 공군 니네들 수요를 다 맞추다 보면 얘가 복잡해져.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해병대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62년에 이제 미 해군이 해병대를 대신해서 HH 프로젝트로 미 해병대를 대신한 대형 수송 헬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요. 병력 수송에서부터 환자 수송, 물자 수송, 의무 임무 등의 다양한 목적을 이제 요구를 했고요. 보잉은 요때 이제 CH-47의 해상 버전으로 바꿔서 해군에 요청을 합니다. 당시 또 시코스키는 S-65를 제안을 했죠. 이때 이제 치누크는 미 육군에서 쓰고 있었고 실전에 많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거의 우승이 유력시 됐었어요. 그런데 1962년에 시콜스키사가 예상을 뒤엎고 선택됩니다. 근데 미국도 냉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때문에 계약이 좀 늦춰졌고 처음에 4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2대가 먼저 온 거예요. 시제품으로. 그래서 시콜스키사가 2대를 겨우 만들어가지고 이제 납품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빠듯한 예산에 촉박한 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계약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야, 그냥 치드크 하나로 육해공군이 같이 써. 왜 해군 니네는 이걸 다른 걸 하는 거야. 이 압박도 엄청났고요.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미 해병대는 치누크는 안 됩니다. 걔 키도 크고 기동할 때 이렇게 굼뜨고 하기 때문에 속도도 늦고 해서 시스텔리온을 써야 됩니다 하고 국방장관을 설득을 하죠. 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 해병대의 특성상 치누크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설득이 됐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64년 10월 14일 날 YCH-53A라는 시제기의 첫 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중으로 공개된 게 공식 명칭인 CH-53 시스텔리온입니다. 그래서 작전부대에 인계가 됐고요. 얘가 엄청 큽니다. 로터를 포함한 전장이 26.9m예요. 거기다 전폭은 22m, 전고도 7.6m입니다. 자체 중량이 10.7톤이고요. 최대 이륙 중량이 19.7톤입니다. 승무원 4명의 최대 탑승 인원이 38명인데 자체 무장은 7.62mm랑 최고 속도는 310에 항속 거리는 1000km 정도가 됩니다. 양쪽 문하고 이제 뒤쪽에 7.62mm가 있고 또 59경이 달려있죠. 얘는 원래부터 수송 목적이기 때문에 공격력은 좀 약해요. 대신에 병력을 많이 태우고 이 병력들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체프와 플레어 같은 적의 지대공 미사일의 회피 혹은 기만 장비들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스텔리온이 내부에만 3.6톤 그리고 외부에 슬링까지 하면은요 5.9톤 화물을 끌어서 나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9톤이 넘는 수송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메인 로터가 블레이드가 6개가 있고 테일 로터도 블레이드가 4개가 있어요. 이 블레이드 수가 많은 거는요 리프트 파워, 이 속도도 빨리 내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속도도 시속 310km나 내니까 엄청 빨라요. 터보 샤프트 엔진 2개를 달았는데요. 2850마력의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종마답죠? 시스텔리온, 그죠? 엄청난 힘을 내니까요. 이 엔진도 2개고, 내부 공간도 엄청나게 넓고, 기본적으로 38명의 병력을 나를 수 있고, 또 내부의 그 공간들을 좀 조정을 하면 55명까지 실 수가 있어요. 이게 블레이드가 6개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헬리콥터의 수명과 또 안전에도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안에 질소를 넣어가지고 블레이드가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주입된 질소가 손실이 되면서 블레이드 끝이 색깔이 빨갛게 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호를 조종석에서 보거나 외부 정비사들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걸 육안으로 감시를 하면서 블레이드의 이상 유무를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텔리온은 베트남전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워낙 추력이 좋으니까 추락했던 항공기를 이렇게 결박해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고립되어 있는 아군을 태워가지고 철수를 하거나 여러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 탐색 구조 작전은 그 유명한 70년 포로 구출 작전인 코트디부아르 작전 때 시스텔리온을 미 해병대원들하고 함께 투입을 해서 안전하게 인질 구출을 했던 작전이 있었죠. 이게 우방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시스텔리온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공군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큰 대형 수송 헬리콥터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누크와 시스텔리온을 두고 여러 고민을 하다가 시스텔리온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 선택의 배경은 당시 겪었던 3차 중동전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9년 10월 시스텔리온 7기가 최초로 이스라엘에 인도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얘를 야스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스르는요 제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3년에 벌어졌던 4차 중동전에서 야스르는요 포병을 수송하고 전선 주변에 병력을 수송했습니다. 의무 수송 능력답게 전장의 부상병들을 또 후방으로 이송을 했고요. 조종사 구출 작전에도 야스르가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임무 와중에 전투기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기관포에 맞았던 야스르가 또 살아서 복귀를 했어요. 1980년대에는 야스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운용 수명을 또 20년가량 연기시켰고요. 산불 진압에서는 여러 차례 투입이 되면서 700톤의 물을 뿌려내기도 할 정도로 아주 수송 능력이 뛰어난 헬리콥터입니다. 2012년 8월에는 야스르가 비행 중 결함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모든 야스르에 대한 비행 금지를 내리기도 했고요. 이때 야스르는 훈련 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완전 전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21년 이스라엘이 새로운 대형 수송 헬기 20기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CH-53K 킹 스텔리온을 다시 또 선택합니다. 얘네들이 야스리를 워낙 오래 써보니까 그 성능과 실효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CH-53K 킹 스텔리온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할 때 하마스 애들이 첫날 그 야스르를 쏴가지고 야스르가 맞았는데 일단 맞고 나서도 비상 착륙을 해서 그 당시에 탑승하고 있던 병력들을 모두 소산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병력 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그 착륙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재로 전소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맞고 나서 지상에 착륙할 때까지 굉장히 조종성을 유지하는 안정된 기체였다는 거죠. 60년대부터 사용이 됐으니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기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대형 수송 헬리콥터 CH-53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